자, 이거 참 추상적이긴 한데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이승훈 소장님이 제일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들 부동산 투자자라고 하면은 전문 투자자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초보 투자자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좀 나눠가지고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처한 상황이 다 틀리시기 때문에 뭐 좀 약간 저도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향후의 가격의 변화에서 있어서는 뭐 장기적인 우상향이 된다라는 것, 특히나 이제 서울 수도권 쪽에서는 공급 부족의 영향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부동산이라는 것이 우리 일반 다른 어떤 투자 자산들, 코인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전혀 다른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가 가장 틀린지는 코인이나 주식 투자를 여러분들 여기서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도 예전에 했다가 지금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쪽에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했다가 안 해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자가 많이 몰렸을 때도 있고 또 현저하게 줄어들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인이 엄청나게 올랐었지만 지금 반의 반토막까지 났잖아요. 아예 사라진 것들도 있고 그건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가는 것들인데 수요가 많았다가 엄청나게 확 줄어들어서 가격이 하락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은 그렇게 변동성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필수재로서 부동산 시장에 참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매매했다가 지금 매도를 했다라고 해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분명히 집에 살고 있죠. 그게 형태가 매매가 됐든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분명히 집에 거주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 다 참여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그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아서 매수를 안 하고 있다면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 있겠죠. 임대차 시장으로. 그런데 임대차 시장 중에서 지금은 전세가 전세자금 대출이 비싸다 보니까 월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면 전세로 나중에 갈아탈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언젠지 모르겠지만 금리가 안정되게 되고 월세 금액이 높아지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 빌려서 전세로 들어가는 주거비 부담이 더 적어질 날이 분명히 오겠죠. 그럼 여러분들의 선택은 뻔합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요. 그럼 전세 금액이 다시 또 오르게 되겠죠. 그럼 전세 금액이 오르게 되면 나중에 매매가 또 전세가율이 높아지게 되면 매매로 갈아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지 수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하락할 일이 없다라는 게 부동산의 특징입니다. 필수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매매, 전세, 월세를 다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급 물량이 전체 수요자에 비해서 더 많으면 돼요. 더 많으면. 그러나 지금 그게 요원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멀었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은 이동을 하게 되면서 부족한 쪽으로 가게 되고 부족한 지역에 있는 부족한 어떤 그 형태의 상품은 계속 가격이 올라가서 제가 보는 프로세스는 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나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다시 매매가 상승으로 돌아서게 될 겁니다. 다만 지방 같은 경우는 공급이 많아요. 수요가 없다라는 뜻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는 전체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겠지만 서울, 수도권 중에서 특히나 서울 이런 지역에서는 공급이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프로세스 과정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서 대단히 잠깐 아까 언급을 드렸긴 했습니다만 아까 또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는 용적률을 좀 많이 상향시켜 주는 게 옳다고는 봐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용적률을 많이 상향시켜 주게 되면 쾌적한 어떤 형태의 집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용적률 높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좀 교통량도 빡빡해지는 거고 정말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없는 그런 집들을 양산되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안 짓게 되고 용적률을 지금보다 내지는 더 쾌적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낮춘다면은 여러분들은 질 좋은 주택에 살 수 있어요. 다만 그 질 좋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대단히 적다라는 겁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혜택을 못 누리는 거죠. 저의 어떤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게 되면 저는 용적률을 높여서라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문제긴 합니다.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긴 한데 쾌적한 집을 적은 사람이 아주 비싼 금액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쾌적하지는 않더라도 굉장히 저렴한 주택으로 많은 사람이 들어갈지의 선택의 문제인데 그 선택을 투표로 붙인다 그러면 난 대부분 후자를 선택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적률을 높여주는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의 특혜라는 관점을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급을 계속 해줌으로써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이 제가 볼 땐 유일한 방법입니다.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 안에서 아까 질문에 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전문 투자자가 바라보면 좋을 상품하고 초보 투자자가 바라보면 좋을 상품,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액에 따라 물론 다 틀리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선호하는 건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선호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상승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장에 나가 보게 되면 대단히 비쌉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상품들은 진짜 비싸죠. 예, 그래서 뭐 결국은 현장 조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금액, 뭐 현금이 얼마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급여가 어떻게 되니,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 부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플러스 알파까지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자금이 모였는지 그거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을 돌면서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실수를 많이 하는 것들은 내가 아는 동네만 하는 게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그럼 내가 사는 곳이 강남이라면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겠지만, 지방에 좀 별로 안 좋은 데 살고 있다면은 또 실패한 투자가 되겠죠. 너무 운에 맡기는 투자가 되는 거고,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죠. 여러분들 뭐 하시는 일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이게 워낙에 큰 어떤 여러분들의 자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내서라도 좀 둘러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아까 투자의 제 1원칙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상급지로 가는 것이 지금은 가장 안전한 투자입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가 없고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군데 분산 투자하는 방식도 좋았던 방식이 있고, 그 시대별로 약간 가격이, 그 시대별로 투자 방식이 다른데, 지금으로서는 좀 똘똘한 뭐 한 채라는 개념보다 똘똘한 지역을 들어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뭐 강남 재건축 사야지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건 어차피 내가 금액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는 분은 들어가는 거고, 안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들어가시고요. 소액밖에 없는 분들은 현재로서는 서울 쪽에 빌라 재개발 예정지 투자가 좋다고 봅니다. 이게 실제로 정부 정책이 50만 호를 5년 동안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공급이 저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긴 하나, 어쨌든 정부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서울 쪽에 공급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 방식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있어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인허가를 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가격 자체가 상승할 요소가 대단히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